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인TV의 다인입니다. 집에서 심심하실 때 뭐 자주 보시나요? 저는 넷플릭스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친숙한 기업인 만큼 또 관심이 많이 가는 해외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좀 아쉽기는 했죠. 하지만 넷플릭스 우리 하반기에 다시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내용이 주주서한에 담겨 있거든요. 주주서한 함께 읽어보실까요? 일단 잘한 것부터 좀 나열을 해야겠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면서 영업이익과 영업마진 모두 역대 최고치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누적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8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했다고 해요. 다만 지난 1분기 기준으로 2억 10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쳐서 아쉽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좀 성장세, 구독자 수 증가세가 좀 둔화된 배경으로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신규 가입자 수가 너무 많이 미리 약간 땡겨서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근데 많이 늘어난 거에 비해 우리의 컨텐츠가 코로나19로 좀 제작 지연 이런 저런 이유로 좀 부족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 수를 끌어오기에는 좀 매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좀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반기부터는 여태 히트를 시켰던 시리즈물들도 엄청나게 굉장한 영화 라인업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뭐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자신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밑에 보시면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에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올해 2분기 신규 유료 구독자 수 증가가 얼마나 될까 예상치예요. 이 예상치 역시 100만 명입니다. 신규 유료 구독자 수 전망치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매출, 영업이익, 영업마진 이런 다른 전망치들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2분기까지는 좀 불안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너네가 잘한다고 하니까 지켜볼게 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면요. 1분기 결과와 2분기 전망 어떤지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구독자 수 한 명당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늘었다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에 가입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앞당겨서 가입이 됐다. 이런 설명이 붙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전 지역에서 제작이 지연이 됐다라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하고 영업이익과 영업마진이 역대 최대치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작년에 많은 가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가 올해 1분기에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마진이 크게 늘어났던 이유는 이 코로나19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제작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작이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영업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퍼센트가 살짝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분기 전망 같은 경우에도요.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세 둔화가 이 외부 요인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뭐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여기저기서 마구 생겨나고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걔네한테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작년에 가입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입자들을 또 잘 묶어두고 또 새로운 가입자까지 데려오기에는 좀 콘텐츠가 부족한 게 맞아. 내부적인 요인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게 제작 환경이 조금 여건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반기에 히트를 쳤던 대작들, 더 위쳐, 라카사 데 파펠, 뭐 종이의 집이겠죠? 유, 그리고 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더 키싱 부스의 파이널 버전, 레드 노티스, 돈 룩업 이런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영화와 시리즈물들이 대거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밌다라는 게 나오면 나도 저거 보고 싶다. 넷플릭스 가입해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더 장기적으로는요. 지금 아직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초기 단계인 것 같다. 다른 많은 참여자들이 생겨났고 좀 성장을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의 지금 약점이 콘텐츠가 부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콘텐츠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브리저튼, 루팽, 코브라카이?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런 히트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잘 나온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다른 히트 쳤던 시리즈물들 다시 대거 나올 것이다. 그리고 브라질, 인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정상화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제작이 좀 다시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밀렸던 작품들이 계속 나올 거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올해만 콘텐츠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주서한을 읽어보면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아주 자부심, 자신감이 뿜뿜하다라는 거를 전 느꼈어요. 전 느꼈는데 일단 넷플릭스가 그거를 되게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런 수많은 영화제들에서 이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노미네이트가 됐다. 우리의 작품성이 인정받고 있다. 이런 거를 또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작품을 위주로 어떤 히트작을 내놓는지 어떤 게 인기를 끄는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작품만 내놓는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죠. 보기 편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해야지 또 손이 많이 가는 법이잖아요. 프로덕트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1분기에 Downloads for You라는 기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 영화 또는 작품을 자동으로 다운받아 놔서 내가 뭐 와이파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될 때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번 분기, 2분기겠죠? 패스트 래프라고 넷플릭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짧은 코미디 클립들을 좀 선보였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넷플릭스가 이 작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금 더 이용자들이 쉽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컴페티션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넷플릭스는 유선 TV, 비디오 게임, 그리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 그런 콘텐츠들을 경쟁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아직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 살짝 받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최대 경쟁자를 유선 TV 라고 아직은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유선 TV 시청 시간하고 넷플릭스 시청 시간이 10% 정도도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10%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얼마나 유선 TV의 턱끝에 와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넷플릭스가 우리 한번 믿어줘 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넷플릭스가 자사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DVD를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던 회사에서 인터넷 기반 사업으로 성장시켰고 미국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적인 기업이 됐고 또 단순히 다른 데서 작품을 가져와서 이거를 보여주는 회사에 그쳤다면 이제는 작품을 직접 만들어내는 회사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냐? 앞으로의 10년도 우리가 어떤 도전 과제를 해결해낼지,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지,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해주세요. 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약간 넷플릭스가 이번에 자신들도 좀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적게 증가한 것에 좀 마상을 입었나 봐요.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구독자 수가 전부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얼마나 시간을 쏟는지 그리고 매출이 어떤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도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곧 프리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다고 해요. 이 말인 즉슨 이제 외부 자금을 수혈하지 않아도 내부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의 매출이나 성장성을 지역별로 쪼개놓은 차트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제가 뭐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냐면요. 페이드 넷 에디션, 신규 유료 구독자 수 요 증가에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보면 북미 지역하고 남미 지역의 신규 유료 구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유럽하고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럽하고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넷플릭스의 컨텐츠가 나오는지도 굉장히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그곳에서 좋은 게 나온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새로 유입될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좀 더 성장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의 주주서한 짧고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어디요? 구글에서 넷플릭스 IR 검색해서 주주서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보러 가볼까요? 안녕!